드디어 투자를 받았습니다. 와! 스타트업 미디어 원탑은 저는 2호 채널인 것 같아요.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100배 이상 엑시스를 할 수 있는 회사만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가 100배 만들겠습니다. 저는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를 하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잘생긴 형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2호가 드디어 투자를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하는 투자유치 기념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계 최초 아닌가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리 호텔을 창업하고 최근에 네스트 컴퍼니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스트 컴퍼니 이제 창업자들을 둥지가 돼주겠다 이런 거. 네, 제가 둥지. 사업을 하면서 되게 초반에 굉장히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의지와 열정은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 그때 그런 사업가들을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그들을 지켜주고 옆에서 들어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회사 이름을 좀 네스트 컴퍼니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같이 자전거도 타주시고 힘들 때. 힘들 때도 힘을 쓰는. 남산을 그렇게 계속 오르신다고. 그러네. 네. 힘을 탕진하는. 저희 채널에서 노다퓨처랑 콘텐츠 통해서 많이 뵙겠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투자도 하는 사람이었고요. 퓨처플레이 대표를 맡고 있는 류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마 2호 채널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 데이터브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종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종대 대표님 부캐 있잖아요, 부캐. 쫑대리라고 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투자 유치를 하게 됐는데 뭐부터 할까요? 이제 왜 그냥 중인님이 이끌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왜요? 이호한테 뭐 왜 투자를 하셨는지 뭐 이렇게 뭐 해볼까요? 될까요? 제 아, 생각에는 네. 여기 쑥스러워하시는데. 투자자 세 분하고 네. 투자를 유치하신 회사 대표님 있으니까 각자의 관점에서 본 투자 스토리 하면 어떨까? 아, 그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네. 4인 사색. 네. 네. 그러면 이제 구로사와 악기라 감독의 영화를 보면 스타트업 투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각자의 관점에서. 네. 라쇼몽인가요? 라쇼몽이죠. 네. 네. 오디오 오늘 너무 누구부터 울린다. 해볼까요? 우측부터 하는 게 아무래도 대표님 클로징 네. 하시는. 종대님부터 어떤 네. 관점에서 좀 이렇게 투자가 됐고 인연이 됐고 제가 사실 아까 살짝 페북에다가 써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희 회사가 이제 이 MCN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저희는 크리에이터가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실 거의 창업에 준할 정도거든요.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타겟에 맞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구조가 이제 머니 스트림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구조까지 또 완벽하게 만들어야 영속적인 유튜브 채널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크리에이터들하고 이제 태용님 외에도 다른 분들의 비즈니스와 법인화 그리고 투자를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태용님하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제가 봤던 거는 사실은 크리에이터의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애티튜드와 애티튜드를 보거든요. 이 사람의 적성이 있는가? 예. 네. 이 사람이 이쪽 콘텐츠를 시장에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성이 충분히 있는가? 잘 만들고 있는가? 진지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식과 어떤 열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보는 비즈니스의 어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또 행운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다단한 관계들 사이에서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에서는 행운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시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그냥 좀 과장 섞어서 말하자면은 첫 만남에서 약간 뻑갔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무 뿅 갔어요. 너무 방송 톤이다.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잔뜩 하다가 그냥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저의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좀 사회나 이런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지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학벌이 좋거나 뭐 관계가 좋거나 뭐 부모를 잘 만났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통 부의 재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평생 비전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인플루언서 비즈니스하고 너무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재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사실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자기 꿈을 성취하는 데까지 가게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도 연관돼서 이런 좋은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많이 기여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 크리에이터가 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네. 망해도 되나요? 망할 수 있죠. 아니 망할 수 있는데 내 질문은 망할 수 있냐가 아니라 망해도 되냐가 질문이에요. 저는 사실 근데 어떤 투자, 그러니까 대표님 두 분은 더 많은 투자를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소소하게 투자를 좀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는 스탠스는 제가 망해도 다시 투자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투자합니다. 네. 지렸습니다. 지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믿지 않는 조금 지르잖아요. 네, 살짝 보입니다. 네. 종대님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 초부터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왔었어요. 이제 뭐 관심도 갖고 뭔가 미디어나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셨던 분들은 많은데 제가 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미디어나 콘텐츠 업계의 전통적인 판에 오래 발담갔던 분한테 좀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큰 미디어들은 다 쪼개지고 있고 작은 미디어들은 어느 정도는 크는데 기업화를 못 읽어내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전의 관점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하고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종대님이 이제 투자 관심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부를 잘 몰랐었거든요. 제 거 하기 바빠서. 근데 이쪽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투자하겠다고 온 분들 보면은 약간 그래도 전통적인 콘텐츠 판의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은 되게 하얗다. 200을 더 해야겠네요. 뽑아서 투자하고 하이에서 투자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퓨처플레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 좀 스튜디오를 내고 싶은데 좀 전략적으로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종대님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다가 이제 중희님이 이제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되면서 그럼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다시 연락 드려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크롤링을 왕창 해서 기사와 기사, 뭐 이슈 간의 관계도 분석을 하고 그런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라디오 이런 것도 하셨고 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신기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그래서 인상이 깊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중희님하고의 인연 되게 재밌는데. 저는 뭐 사실은 우리 그 이웃 채널의 오래된 팬이었고요.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이 채널에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컴업 때 이호와 손을 잡고 또 홍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촬영을 하셨는데 되게 제가 친한 척을 했어요. 그 영상이 이호 채널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뭐 한국에도 뭐 항구 같은 뭐가 필요하고 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걸 했고 그때 저도 이렇게 좋은 인상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이거 너무 아닌가? 실패했나? 미화됐는데? 미화됐나? 자, 태영님 시각에서 얘기해봐주세요. 이게 진실이 있어요. 이제 컴업 홍보 영상을 계기로 만난 거는 맞는데 컴업이라고 이제 스타트업 축제 네, 올해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거 홍보 영상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만났는데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돌직구를 던지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돌팔매질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네. 그냥 여과 없이 말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후에 영상을 내보내고 마루 180 건물에서 1층에 카페에서 한번 만났어요. 네. 한번 만나자고 해서 50세 본인의 꿈이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구나 내가. 나는 스토리텔러가 꿈이다. 네. 퓨처플레이 같은 미래에서 놀자는 회사가 40 후반이 다 되어갔는데 내가 대표인 게 말이 안 된다. 네.
나의 꿈은 스토리텔러고 나는 작가가 되려고 했다. 너 콘텐츠를 막 많이 만들어보자 이런 비전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호감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부터 같이 해보자. 손발이 오그라드는. 라고 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노답 퓨처가 나오게 됐고 네. 방송을 하면서 이제 방송 끝나면은 투자를 좀 받아보는 거 어떠냐. 네, 열심히 꽂았습니다, 제가. 네. 저는 되게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저희 2호 채널, 주식회사 2호 채널이 저희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123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1, 2, 3. 네. 1, 2, 3. 이어지는. 네, 1, 2, 3. 1, 2, 3. 정말 많이 했네요. 네, 네. 정말 많이 했고 저희는 되게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미래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적인 관점에서도 스타트업 미디어 원탑은 저는 2호 채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활자 중심의 미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비교하고 싶지 않아서 이 동영상의 영향력, 비디오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이제 20만 넘는 구독자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현업에 있는 분들이 저는 20만이면 뭐 거의 다가 아닐까? 이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태용님이 저한테 해주신 명언이 있어요. 태용님도 유명한 유튜버니까 MCN 같은 데서 되게 섭외가 많이 왔는데 자기는 MCN을 안 갔다. 왜냐면 이것도 또 누굴 저격하는 말을 쓰는데 토이 리뷰 유튜버의 구독자 한 명과 2호 채널의 구독자 한 명의 가치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MCN에 갔더니 그냥 구독자 한 명은 구독자 한 명으로 치더라.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내가 우리 구독자 한 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내 회사를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딱 얘기하실 때 그 눈빛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저희는 무조건 100배 이상 엑시스를 할 수 있는 회사만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가 100배 만들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투자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역시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지표고 이거에 있어서 절대 양보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직 내가 그거를 판단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구나 였어요.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돈 될 거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어차피 돈 되는 게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진짜 창업이란 걸 겪으면서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많이 느꼈고 2호 채널이 그 역할에서 되게 큰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여기 대표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어떤 게 됐든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 금전적으로는 제가 투자를 하게 됐고 또 금전적인 거 외적으로도 만약 뭐 태용 대표님이나 여기 스튜디오 2호가 뭐 잘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굉장히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자로서는 이런 가치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100배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면 나는 뭐가 돼요? 좋다.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뭐가 돼요? 이게 맞는 네.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 중요한 대표님 거고. 제가 선배 투자자로서 팁을 드릴게요. 일단 했잖아요? 네. 그럼 100배가 된다고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100배가 되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아요? 돼야죠. 무조건 돼야죠. 그럼 100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100배가 돼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100배 기여하는 거는 아마 저나 여기 다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거 채널 보고 계시는 예비 그렇지. 창업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아마 큰 힘 써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은 이 이벤트가 역시 유튜버십니다. 훌륭하다. 네. 역시 유튜버십니다. 탁월하다. 네. 지민님을 한 2년 전에 거기서 봤죠. 틴더. 네. 그 틴더 틴더에서 둘이 만났다고요? 아니야. 그 틴더 CEO 분이 네. 한국에 오는 이제 뭐 방한 일정이 있었는데 좀 다양한 스타트업 업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몇 명 추첨을 해서 그 틴더 CEO랑 이제 점심을 조찬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재식님을 만났고 이제 저희 채널에서 모집을 해서 제가 뭐 약간의 모더레이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고 해서 이제 저 뭐 강남 쪽 간다고 했더니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때가 델리 호텔 엑시트하기 전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때 이제 뭐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이거 뭐 해서 이거 해서 뭐 하고 싶은 게 막 뭐예요? 하고 이제 맞아요. 유튜브 막 자기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고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차 타고 왔는데 잘생기고 멋있는 형 같았어요. 그 틴더에서 만나면 안 돼. 아니에요. 아, 그거는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1년 반 정도 뒤에 이제 미국에서 여행 같은 걸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아요. 데뷔 호텔 엑싯 소식이 들려왔고 아 저분이 그러면 엑싯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구나 날 만났을 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한 반년 정도 뒤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이제 과거에 좀 데일리 호텔 스토리나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비워내고 싶은데 2호 채널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메일로 주고받고 어떤 내용을 하고 싶냐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다가 만나서 영상 찍고 이제 내고 나서 또 뭐 취미가 뭐냐 하다가 뭐 자전거 타신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도 같이 타고 그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요. 아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냐라는 게 있을 때 사실 좀 제일 먼저 여쭤보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시간이 많아서.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항상 해주시는 말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태용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도 저지만 이분은 되게 이 사람 자체의 욕망에 되게 집중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되게 솔직할 수 있게 이끌어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되게 아 잘생긴 형이 생겼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태용님 요번에 투자 금액도 공개를 하셨나요? 이번에 비공개로 했는데 저는 이제 공개해도 상관없다이긴 했는데 뭐 비공개로 했어요. 네, 아, 기사는 네. 그렇게 나왔고. 네.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내가 통장 계좌에 넣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태용님도 아마도 처음이셨을 거고. 근데 이게 돈을 받았을 때 좀 느낌이 어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 아니에요. 버신 돈이 우리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아요. 뭐 내 걸렸어. 훨씬 많진 않고. 고장났다. 태용님 아, 심각한 고장났다. 건 그렇게 돈이 많단 말입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회사에 투자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약간 위험한 멘트인데요. 아니야. 지금 잠깐만요. 이호 스튜디오 패밀리 연봉을 검색도 하는. 이번에 이제 투자금 받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크기도 그만큼 커지는 게 분명히 있고 생각했던 미래를 되게 빨리 앞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그냥 저 자체가 그래도 나름 신중한 편이라고 아 생각하고 엄청 신중하더라고요. 네. 힘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반년 정도 자린고비 생활을 반년 이상 어쩌면 자린고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를 지금보다는 약간 좀 작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계획 하에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조금 더 이상적인 형태로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게 그냥 생각했던 미래가 갑자기 훅 다가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되게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아 이게 지금은 이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로 할 경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금이 없었으면은 스튜디오는 좀 더 미뤄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생겼죠. 이제 중희 대표님은 안 그러시는데 만날 때마다 그냥 평소대로 하라고 투자 받았다가 어깨 힘들어가고 조금 빼지면 안 근데 된다. 나는 뭐가 돼? 나는 뭐라 그러는 거야? 어깨에 힘을 넣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냥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네. 사실 제가 너무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뭐 전략적으로도 재미난 가설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투자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지 상태로 좀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 중에 이제 우리 회사를 뭐 어느 정도로 만들 거냐라고 종종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비전을 크게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회사에는 있잖아요. 팀원들의 꿈이 되게 크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냥 제 스스로가 며칠 동안 되게 막 나태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100%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사실 뭐 그냥 뭐 맘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요새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텐션이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은 뭔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라는 게 내가 천재 오너 체제로 이끌 게 아닌 이상 저는 그 정도 천재도 아니고 그런 많은 유혹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는 뭐 강인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분들과 살을 잘 섞고
내가 부족한 분들은 좋은 영향 받으면서 나아가야 그냥 나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기 시작했던 때쯤이었어요.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무렵에 워크샵 갔다 왔잖아요. 예, 지난주에 갔다 왔죠. 지난주에. 제주도. 제주도. 네, 부럽더라고요. 워크샵에서 무슨 얘기 있어요?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세 줄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냥 회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까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해 주기를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서 워크샵이라는 거를 이제 기획하게 된 것도 제가 기획을 한 건 아니고 윤혜님이 기획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1인 미디어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이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팀원들하고 막 소통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냥 우당탕탕 뭐 콘텐츠 만들고 뭐 돈 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 하면서 이제 저를 제주도 섬으로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섬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크지 않아요? 뭐 그래도 네. 아니, 저분이 오너예요, 제가 보기엔. 훌륭하십니다. 오너라는 표현이 이럴 때 써요. 그렇지. 그렇죠. 저의 뭐 오너? 뭐 그런 걸 들으면서 저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았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적자를 많이 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너가 너무 조금이라도 적자 내는 거에 너무 이제 좀 예민해져가지고 일을 막 받아가지고 우리랑 대화할 시간에 네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좀 대범하게 그럴 줄도 알아야지.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작은 회사지만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대표가 중요하니까 네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가 24시간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되게 각자 관점이 다르고 누구는 이제 술에 좀 취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대표가 행복하겠냐 막 이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이후로 되게 끈끈해진 면도 있고 좀 자기 포지션에 약간 좀 안 맞는 분은 이제 또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서 또 가기도 했고 저는 진짜 회사 투자 잘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열심히 설명드리고 설득드려야 될 거를 팀원들이 다 하고 계시네. 그렇죠. 보통은 약간 푸시를 하는 쪽과 이렇게 풀을 해준 쪽이 역할이 다른데 이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팔로우십 이런 말 하잖아요. 리더십이 있으면 팔로우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겪어본 우리 2호 채널에 있는 분들이 다 굉장히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둘 다 갖고 계신 분들. 자기 주체성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냥 태용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굉장히 괴로우실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게 다 굉장한 행복이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안 괴로운 게 사실 저도 그런 인간. 뭐 서로 그냥 네, 전쟁 도구만 입으시. 근데 네. 진짜 핏이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중요하죠. 사람들끼리 뭔가 일을 할 때 케미스트리가 맞아야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사실 그때 워크샵 가시기 전에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하면서 제가 2년 전에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 자주 아파요. 그러게요. 저 지금 오늘도 지금 다리가 부상 투혼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피부가 하얗구나. 네,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방 안에 있으면 하얘지는데 좀 더 네. 하얘질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때 대상포진 직전에 회사의 모든 일을 제가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죽죠. 거의 막. 예. 근데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딱 끊기고 나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한 2주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되게 허탈했어요. 한편으로 되게 나 필요 없나? 막 이제 이런 생각과 함께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자리를 똥차처럼 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것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피해주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뭔가 창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용님한테 팀원들이 하신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태용님이 조금 비켜주면서 큰 그림을 보는 쪽으로 자꾸 비껴나면서 팀원들한테 외부에서 아 이런 관점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라는 왜냐면 이분들은 또 이제 현업에서 전투를 칼싸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칼싸움 할 때 큰 그림 또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태용님이 오히려 이렇게 그런 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팀원들한테 되게 적절한 뷰 어떤 밸런스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워크숍에서 제가 얻었던 이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는 뭐 이전에 제가 뭐 팀원들을 못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그냥 팀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정말 진실을 많이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못 다가갔던 거죠. 그냥 뭐 소통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게 되게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 좋은 투자였습니다. 그 약간 좀 뭐 세부적인 걸로는 이제 제가 영상을 뭐 몇 개를 편집할 건지 뭐 할당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윤혜님이 정하게 됐고 네. 이제 투자 유치를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투자 유치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번 아이디어는 과정을 나누세요. 뭘 준비해야 좀 얘기해 주시면은 사실 여기 구독자분들이 투자를 안 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보면서 투자자분이 이렇게 세 분이나 있구나. 근데 나도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또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은. 근데 저는 사실 2호를 1인 미디어 시작을 하면서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뭐 스타트업에서 이제 뭐 데모데이 이런 데서도 이제 키노트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에 있는 심사위원분들한테 선택되지 못해도 절대 막 여러분들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거든요. 뭐 투자자들이 뭐 무슨 뭐 만물 백과사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핏이 맞는 투자자를 찾고 빨리 받고 싶으면 진짜 빠르게 열심히 찾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라도 언젠가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투자 유치를 받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로 이제 미디어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는 새로운 접근이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관련해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일수록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없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다루고 있고 이제 미래의 사람들이 더 세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바꾸는데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비전도 갖고 있지. 창업부터 엑시까지 뭐 서비스, 뭐 기술 회사 이런 관점도 갖고 있고 이제 1인 크리에이터보다는 훨씬 넓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MCN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가치관도 갖고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데모데이 나가고 막 이렇게만 컨택을 했으면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기 투자라는 게 정말 스타트업이 돈을 쓰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진짜 돈이 필요해서 초기 투자를 받는 상황은 되게 저는 그게 막 좋은가 이런 생각은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달려나갈 분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그게 뭐 누구는 이제 뭐 결혼한다 이런 결혼을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짝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거나 어쨌든 인내심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받으러 다닐 때 이제 거절도 많이 당할 텐데 상심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이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으로서 잘 해나가고 계시다면은 그거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봐줄 투자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분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알아봐줄 투자자들도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계속 갖고 찾아다니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